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경희입니다. 이번에는 함수 단원으로 돌아왔고요. 자, 일단 강의 시간 보자마자 안 누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좀 까다로운 내용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강의가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인내를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좋은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내가 개념이 너무 안 돼 있다 그러면 강의 보는 것보다는 일단 개념 공부 먼저 하시고 문제 풀어보고 고민 충분히 한 다음에 강의 스타트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쪽입니다. 16쪽에서 이제 유형 1번 보시면 여러 가지 함수와 함수값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수업 시간에 한 대로 그리고 개념 공부 한 대로 확인만 하고 넘어가 봅시다. 일단 함수라는 게 뭐냐면 함수라는 건 x 하나에 y 하나가 찍히는 걸 우리는 함수라고 해요. 그럼 함수의 표현법은 몇 가지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함수의 표현법은 화살표를 쏘거나 다시 말해서 이렇게 x에서 y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그리거나 그래프를 그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 했고 이 둘은 똑같은 함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는 화살표를 쏘냐? 정의역이 유한계일 때. 정의역이 유한계일 때. 그래프는 정의역이 무한계일 때. 무한계일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맞지? 그래서 함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둘 중에 뭘로 갈 것인가부터 일단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함수라는 게 생기면 저절로 뭐가 생기냐면 세 개의 집합이 생깁니다. 정의역, 공역, 치역이 생겨요. 정의역은 x들 모두의 모임, 공역은 y들 모두의 모임, y가 될 수 있는 모든 애들의 모임이 공역이고 치역은 선택받은 애들, 똑같은 말로는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집합이 생기고요. 그럼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함수의 정의가 끝이 났어요. 이때 함수의 종류 우리는 네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1대1 함수, 여기 다 써있다. 1대1 함수. 두 번째 1대1 대응. 세 번째 항등 함수. 네 번째 상수 함수입니다. 1대1 함수, 1대1 함수 딱 보자마자 선생님 y 하나에 x 하나요. 괜찮니? 1대1 대응은 y 하나에 x 하나에다가 플러스 남는 게 없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항등 함수. 항상 x와 y가 같은 거예요. y는 x를 만족할 겁니다. 상수 함수. y는 k.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상수로 쏠리게 되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제가 풀어볼 만한 문제 1번입니다. 1번. 1번 보시면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고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딱 보자마자 선생님 정의역이 5개입니다. 1, 2, 3, 4, 5 5개이기 때문에 얘는 화살표를 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y가 무한계인데요? 상관없어요. 정의역이 유한계이기만 하면 화살표 쏠 준비하셔야 돼요. 그때 문제에서 fx를 독특하게 식으로 안 주고 말로 줬어요. 예로 나눈 나머지로 정의할 때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치역의 원소의 개수. 치역의 원소의 개수? 선생님 무조건 5개 아닙니까? 내 말 틀린 이유. 내 말 틀린 이유. 잘 봐. 치역은 제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함수를 정의하면 세 개의 집합이 생긴다라고 얘기했어요. 집합. 집합은 똑같은 건 한 번만 쓰기로 약속했어요. 예를 들어서 1, 2라는 걸 우리 집합으로 쓸 때 이렇게 씁니까? 아니죠. 한 번만 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선생님 화살표는 무조건 5개가 나갈 겁니다. 왜냐면 x 하나당 y 하나여야 되니까. 그런데 걔가 이렇게 겹쳐지면 치역은 5개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겹치는 게 있는가 없는가.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함수값을 정확하게 구해봐야 한다. 이해되세요? 함수값이라는 건 1, 2, 3, 4, 5를 각각 대입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식이 아닌데요, 선생님? 식이 아니어도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런 거 어려워하셔서 누정이죠. 누정이. 이름이 아니에요. 누정이. 1 넣어봅시다. 그럼 F1은 1의 제곱을 7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쓸게. 1로 자, 그럼 나머지 몇이야? 1. 1을 7로 나누면 1이 남잖아요. 몫은 빵. 자, 2 갑시다. F2는 2의 제곱을 7로 나눈 나머지랍니다. 4를 7로 나눠. 4. F3은 9를 7로 나눈 3의 제곱이니까 9를 7로 나눈 나머지는 9요! 이러면 안 되지. 초등학교 다시 가셔야 돼요. 입니다. F4는 4의 제곱을 7로 나누래요. 16을 7로 나눠. 7이 14. 나머지 2. 역시 겹치는 거 나왔네. 5의 제곱. 25를 7로 나눠요. 7, 3, 21. 나머지 4.
그래서 답은 5가 아니고 3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겹치는 걸 여러분들이 제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요 뉴정이를 보고서 도망가셨을까 봐 한번 해봤습니다. 또 뉴정이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말로 해놓은 뉴정이도 있지만 수식으로 해놓은 뉴정이도 있어요. 5번입니다. 5번. 5번 보시면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고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가. p가 소수면 fp는 2p래. 물어보자. 이 소수는 0.1 이런 소수일까 얘들아? 선생님 구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 소수와 이 소수 어차피 똑같이 쓰고 소수 2, 3, 5, 7 소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달라요. 물론 쓰는 거 똑같죠. 표기법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구분했을까 나는? 이거 아니거든. 어떻게 구분했을까? 잘 봐. 정의역이 자연수. 그럼 p 자리에 자연수. 근데 소수가 된다고? 그렇다면 2, 3, 5, 7 요런 거밖에 안 되겠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시 그러면 p가 소수이면 이 소수라는 뜻은 양의 약수가 2개인 수고요. 예를 들면 2, 3, 5, 7 시리가 또 불렸어. 시리야 왜 그래? 왜 그래? 자 2, 3, 5, 7 땡땡땡 요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요런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F2면 F2는 P자리에 2 넣으래. 2 곱하기 2 해서 4고요. F5는 2 곱하기 5 해서 15 요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소수가 들어가면 우린 무적이구나. 그러고 또 임의의. 임의의 되게 좋은 말입니다. 임의의. 아무라는 뜻은 아무거나 들어가도 된다는 건 모든이라는 뜻이랑 똑같아요. 모든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항상 얘를 만족한대요. 항상. 언제나. every time. 좀 잘 들어봐. 2, 3, 5, 7은 넣어서 함수가 많은데 내가 묻자. F 6 같은 거 지금 가만으로 풀 수 있니? 없죠. 근데 F6도 분명히 존재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니까 6이라는 애도 정의역에 들어가고 그 6이라는 애의 화살표는 무조건 Y의 하나의 대응이 돼야 돼요. 맞지? 왜냐면 함수의 정의상. 그럼 F6을 찾으려면 가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야. 그러면 이 6을 선생님 나를 이용해서 쪼개봅시다. 이렇게. 왜 이렇게 쪼개냐? 소수로 쪼개주는 거야. 왜? 이렇게 곱하기가 되면 더해줘도 된대요. 그러면 얘는요 선생님 소수고요. 소수는 가에 의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하. 요렇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요렇게 곱하기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소수로 만들자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들아 10 같은 애 있으면 2 곱하기 5로 바꿔야겠지? 물어보자. 10이 있으면 어쩔 거야? 12. 3 곱하기 4요? 이러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3 곱하기 4 하면 안 되지. 소수로 만드는 게 목적이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면 3개짜리도 쪼개도 됩니까? 당연히 되죠. 잘 봐. 3개가 너무 두려우시면 하나씩 가는 거야. 요거 F2 곱하기 2 플러스 F3. 그럼 얘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 F2 더하기 F2 더하기 F3. 아하, 소수는 그냥 다 쪼개버리면 되는구나. 소수로 만들자. 얘들아 소수로 만들자가 똑같은 말이 뭐게? 소인수분해입니다. 소인수분해예요. 그럼 문제에서 뭐 구하래? F216 구하래요. 왜 소인수분해야지. 왜? 소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왜? 소수로 만들어야 나를 쓸 수 있으니까. 나를 왜 쓰는데? 가를 쓰려고. 됐어요? 그럼 216을 소인수분해 하시면 자 어렵네요. 3, 7, 2 3, 2, 4 3, 8 2, 4 2, 2 얘는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이네요. 선생님 얘는요 2, 2, 2, 3, 3, 3입니다. 그러면 나에 의해서 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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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 F3, F3 이렇게 되겠네요. 인정? 인정. 그럼 3 곱하기 F2 더하기 3 곱하기 F3. 그럼 3 곱하기 묶어줄게요. F2는 가에 의해서 4고요. F3은 가에 의해서 6입니다. 답은 30 이렇게 되네요. 1번과 5번 둘 다 뉴정의에 대한 얘기고요. 뉴정의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넣어주시기만 하면 끝이 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뭘 또 해볼까? 자, 6번은 저희 돈기법 수업 시간에 했습니다. 화살표를 써야겠다는 생각부터 먼저 하시고 F, G, H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뭔 함수? 항등함수. 항등함수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 쉬운 게 상수함수. 그 다음 쉬운 게 1대1 대응. 요렇게 순서대로
잘 해주시면 쉽게 답이 나오니까 얘는 넘어갈게요. 4번은 표시해 두셔야 되고 얘는 앞에 있는 집합 공부 제대로 하셨어야 풀 수 있습니다. 항등함수가 되도록이라는 뜻은 항등함수 X쪽에서 넘어간 게 Y쪽으로, 다시 말해서 Y와 X가 같아야 돼요. 항등함수 Y는 X입니다. Y는 X를 만족하도록 집합 X를 만들어달래. 다시 말해서 정의역을 골라달래요. 전범위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보고 고르래. 항등함수가 되도록. 그럼 다시 말해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는 X를 만족하는 X만 정의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항등함수가 돼야 되니까. 얘를 인수분해를 빠르게 해볼게요. 빠르게 해보면 얘는 빵, X는 빵, 마이 2. 답은 3 하면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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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왜?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니?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니? 자, 물어볼게. 꼭 집합은 요 원소 3개를 가져야 됩니까?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또 1번이라고 가실 수도 있어요. 땡, 땡, 땡. 왜? 얘만 가져도 되고요. 뭐냐 이거? A 플러스 A요? 얘만 가져도 되고요. 셋 다 가져도 되고요. 둘이 가져도 되고요. 다시 말해서 얘네 셋을 포함할 수 있다. 가능하다. 0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선생님 답이 없는데요? Y. 공집합이 아닌. 그래서 답은 7 이렇게 됩니다. 괜춘? 괜춘.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한번 보시죠. 2번. 자, 보시면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래요. X에서 X로의 함수고 이때 fx는 이런 2차 함수가 됐는데 얘가 1대1 대응이었으면 좋겠대. 선생님 1대1 대응은요? 몇 가지 조건?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y 하나에 x 하나를 만족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겹치는 게 없어야 돼요. 두 번째, 남는 게 없어야 됩니다. y의 관점에서 남는 게 없어야 돼요. 선생님 근데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닌데요? 말 되니? 안 되지. 왜? 제한 조건 걸렸잖아요. 전범위가 아니라고. 전범위였으면 얘 1대1 대응 절대 될 수 없는데 얘는 정의역이 제한됐거든요. x가 k보다 큰 쪽만 보재. 크거나 같은 쪽만 보재요. 뭐야? 크거나 같은 쪽만 보재요. 그러면 크거나 같은 쪽만 보면 만약에 여기 k가 여기 있었다고 쳐봅시다. k보다 큰 쪽, 요 쪽만 봤을 때 1대1 대응 될 수 있니? 없죠. 그럼 얘 1대1 대응 되려면 k는 어디보단 오른쪽에 있어야 될까? 어디보단? 역시 2차 함수에서 맨날 나오는 거 또 나왔네. 여기보다 오른쪽 혹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네. 다시 말해서 k는 여기보단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가 뭔데? 대칭축.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2a분의 마이너스 b, 1이네요. 1. 그래서 얘는 k는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괜찮아? 그러면 항상 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 fx는 증가하는 함수가 될 거예요. 선생님 그럼 얘는 무조건 1대1 대응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섭섭합니다. 왜 섭섭하냐? 내가 한번 물어보자. 여기가 k였어요. x는 k로 잘랐어. k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남은 거 맞아. 근데 x에서 어디로? x로래. 그럼 얘는 정의역도 k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만 공역도 k보다 크거나 같은 거거든요. 그럼 잘 봐. 만약에 k가 여기 있었다고 쳐봐. y가 k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공역이니까. 그럼 얘는 묻자. 함수니? 함수야. 왜? x 하나에 y 하나요. 함수 맞아. 그럼 물어볼게. 1대1 함수니? y 하나에 x 하나요. 맞아. 하지만 뭐가 안 돼? 1대1 대응은 안 돼요. 왜? 여기 남는 게 있어요. 그럼 얘는 이런 모양이 되면 안 되네. 선생님 그러면 얘는 요렇게 이미 생겼는데 x가 k인 건 여기 결정됐어요. 요렇게 되는 건 안 된대요. 자 그러면 물어보자. x가 여기 k가 요렇게 돼 있는 거야. 만약에 k가 요렇게 돼 있으면 잘 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디만 남는 거냐? 얼만큼이 남는 거냐? 정의역과 공역에 해당하는 애만 남아요. 그래서 얘는 함수가 요렇게 생긴 거야. 잘린 건 안 봐야지. 자 그럼 얘 함수니?
함수니? 함수는 x 하나요, y 하나요? 함수가 아닙니다. x가 있는데 y가 없어요. 대응되는 게 없다는 거야. 얘는 함수가 아니야. 그렇다면 얘는 이런 모양이 되려면 1대1 대응이고 나발이고 이미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려면 선생님 1대1 대응이란 조건을 만족하려면 K라는 애는 무조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인정? 그럼 어디에 딱 맞춰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에 딱 맞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함수는 요 점을 지나야 돼요. 요 점의 좌표는 K, K. 그래서 얘는 K, K를 지날 수밖에 없고 이걸 F에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K는 K제곱 마이너스 2K. 그래서 K는 0 또는 3이 됩니다. 선생님 0은 복이 없기 때문에 3입니다. 이러지 마시고 여기에서 체크해 놓은 거. 그것 때문에 3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문제 자 정리 좀 할게요. 1대1 대응 정의 아니야. 그걸 가지고 자 우리는 화살표로 갈 수도 있고 그래프로 갈 수도 있는데 얘는 그래프로 가셔야 돼요. 왜? 정의역이 K보다 크거나 같다. 정수 뭐 이런 말도 없고 제한 조건이 아예 많기 때문에 얘는 무한계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게 맞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넘어가 봅시다. 자 3번입니다. 3번. 얘도 1대1 대응 문제예요. 질문. 그래프 그려야 돼? 화살표 써야 돼? 그래프 그려야죠.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식이 달라졌고 그렇다면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계속해서 정의역이 있다는 얘기니까 얘는 모든 실수. 아 그럼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래프는 x는 1일 때를 기준으로 나뉘어집니다. 인정? 인정. 그래프를 그리려고 봤더니 자 위에 거부터 봅시다. 얘 몇 차 함수? 어렵게 보지 마세요. x 기준입니다. 문자가 x니까 1차 함수.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1차 이하의 함수입니다. 왜냐면 x의 개수가 빵 되면 상수함수거든요. 인정? 근데 얘는 빵차 되면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왜 안 될까? 잘 봐. 만약 상수가 됐다고 쳐봐. 얘가 상수가 됐다고 쳐봐. 상수가 됐으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졌다는 건 1대1 대응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y 하나에 x 몇 개야? 아예 무한개라니까. 불가능. 그래서 얘는 무조건 1차 돼야 돼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a는 무조건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고요. a는 무조건 1이 될 수 없어서 무조건 1차 함수. 인정? 1차 함수를 그리려면 기울기와 한 점이 필요한데 기울기 몰라.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야 되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양수도 봐야 되고 음수도 봐야 되는 그럼 양수인 거 보자. 양수 이렇게 보자. 또 뭐도 있을 수 있어. 음수 또 있어야겠죠. 음수 이렇게 있었어. 다시 말해서 양수일 때 얘는 음수일 때 케이스 분류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 이거야. 다시 말해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땐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자 얘도 1차 함수입니다. 얘도 직선인데 상수함수는 될 수 없어요. 근데 1대1 대응이 돼야 돼. 잘 봐. 어떻게 돼야 될까? y 하나 x 하나 무조건 만족해줘야 돼. 그럼 쟤는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래 이렇게 남는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돼야겠네. 그래 이를 선생님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여야 되고요. 또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여야 됩니다. 게다가 무조건 요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남는 게 없습니다. 인정? 그럼 요 점에서 만나는지 한번 체크 좀 합시다. 1을 대입해서 같은지 확인하자고요. 위에 거에다가 x에다가 1 대입하시면 위에 거에다가 1 대입하시면 2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1. 밑에 거에다가 x에 1 대입하시면 이건 위에 거고 이건 밑에 거예요. 어차피 좌우극한 보는 거니까 대입한다라고 말할게요. 사실은 극한입니다. 위에 건. 보시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a 1이네. 1차네. 얘는 무조건 1차하게 문제에서 줬네요. 그러면 기울기의 뭐가 같냐면 부호가 같대.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 곱이 0보다 크다. 그거나 같다 하면 안 돼요. 0 안 되니까. 그래서 얘는 2 플러스 a와 1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 그럼 2 플러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0보다 작고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결론 1, 0 해서 2개. 나이스. 똑같은 문제입니다. 1대1 대응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고
그걸 너희가 해석할 수 있느냐. 너무 유명한 문제면서 좋은 문제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벌써 20분이 지났어요. 함수 좀 자세하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기도 해서 지치지 마시고. 벌써 나고 하신 건 아니죠. 가봅시다. 함수의 개수입니다. 함수의 개수. 딱 하나만 해볼게요. 9번입니다. 9번. 9번 보시면 x가 마1, 0, 1, y가 마2부터 2까지 구성된 정수고요. 이때 함수 f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뭐 1대1 대응 뭐 이런 말 써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죠. 이런 거 제일 싫어하잖아 사실. 나도 모르는 말을 자꾸 써놓을 때. 그러면 이 강의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얘기랑 마찬가지로 넣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어보자. 여기 x1과 x2 자리가 지금 변수로 바뀌는 거잖아. x1과 x2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뭐가 있니? 어디 안에 있대? x 안에 있대. 마 1, 0, 1 세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들어갈 수 있고 또 요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왜 자꾸 컷말을 찍는 거야? 요렇게 들어갈 수 있고. 자, 다시. 자, 다시. 마 1, 0, 1을 가지고 두 개씩 넣는 거니까 마 1. 안 된다. 서로 다른이라고 했으니까 마 1, 0. 마 1, 1. 괜찮아요? 또 0, 마 1. 0, 1. 또 1, 마 1, 1, 0 이렇게 되네. 이렇게 6가지 가능하고 얘들아 주저하지 말고 넣어야 돼. 잘 모르겠으면 넣는 거예요 무조건. 자, 첫 번째 거부터 넣어봅시다. f 마 1 플러스 0이니까 마 1이라고 바로 쓸게요. 그럼 얘는 f 마 1 플러스 f 빵이래요. 어허 선생님 무조건 f 빵은 빵입니다. 이거 행복한 거 아니냐? 엄청 행복한 건데. 두 번째 마 1, 1 넣어봅시다. 마 1, 1 넣으면 f 빵은 f 마 1 플러스 f 1이에요. f 빵 구해놨는데? 그럼 얘는 f 마 1 더하기 f 1이 빵이어야 되는 거야. 각각이 뭔진 몰라. 더해서 빵이래. 세 번째 거 0 마 1 넣으면 f 마 1은 f 0 플러스 f 마 1이에요. 칙칙. 똑같네. f 빵은 빵이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과. 얘랑 얘 똑같은 말 나오네. 그러면 얘나 똑같은 거니까 얘 하면 얘 안 해도 되고 얘 하면 얘 안 해도 된다는 뜻이야. 마치 좌우 똑같은 거 들어가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 지금 확인했잖아. 그러면 하나만 더 들어가면 돼요. 빵 1. F1은 F빵 더하기 F1. 얘도 마찬가지. F빵이 빵이라는 결과 나오네요. 그럼 이 복잡한 식을 가지고 주려고 했던 거 이거 두 개예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줬으면 좋겠는데 너네를 조금이라도 더 괴롭히고 싶은 게 우리 수학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변태 같은 게 아니라 그게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X가 마 1, 0, 1 이렇게 가고 Y가 마 2, 마 1, 0, 1, 2 이렇게 갈 때 확실하게 정해진 게 빵밖에 없어요. 그럼 마 1의 기준으로 한번 보자. 마 1의 기준으로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몇 가지? 아무거나 가도 되지. 여기서 4가지라고 답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어디에도 함수값이 겹쳐지면 안 되라는 말이 없어요. 5가지. 그럼 얘가 만약에 뭐 아무데나 갔어. 1로 갔다고 쳐봐. 아무데나 간 거예요. 그러면 1은 어디 가야 될까? 얘 어디 가야 될까? 무조건 마 1. 왜? 합쳐서 빵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얘 몇 가지? 1가지. 답은 5입니다. 순조에서 외웠던 이상한 파이, P, C, H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러지 말고 일단 함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아신 다음에 할 수 있는 연산, 기본적인 덧셈, 곱셈으로 할 수 있는 걸로 푸시는 게 최선입니다, 여러분들. 표시해두세요. 요런 거 나오면 어려워하십니다.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들. 자, 유형 3번의 합성함수고요. 합성함수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함수를 합친다는 뜻이고 함수가 2개가 나왔을 때 x, y, z를 겹쳐서 우리는 새로운 함수 요걸 만들 거예요. x에서 z로 가는 거. 그럼 얘를 우리는 f 동그라미 주라고 써? g 동그라미 f라고 써? g 동그라미 f라고 쓰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게 먼저 가네. 이 정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G 동그라미 F, 스타트는 선생님 X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GFX입니다. 괜찮아? GFX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잘 봐. 무조건 X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덩어리가 G한테 들어간 모양이라고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시요. 요 fx가 G한테 들어간 모양인 거야. 그래서 요 fx가 이렇게.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잘 적용을 못 시켜요. 합성함수는 덩어리가 들어간 모양이다. 덩어리. 덩어리가 뭔데? 한 번 이미 온 애가 덩어리인 거야. 괜찮아? 한번 해볼까? 한번 덩어리 문제 한번 가볼게요. 13번입니다. 13번. 보시면 F 정확하게 알려줬고 G 정확하게 알려줬는데 H 합성 G는 F래. 근데 나는 누구를 알고 있냐면 F도 알고 있고 G도 알고 있어요. 다시 F도 알고 G도 알아. 모르는 게 누구냐면 H를 몰라요. 근데 H에 대해서 알고 싶대. 그럼 잘 생각을 해보자. 잘 봐. HGX는 FX 되는 거 확실합니다. X를 넣으면 X다. X 넣는 거니까 양쪽에 X를 다 똑같이 넣은 거니까 같은 함수에 대해서. 그러면 H를 모른다며.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건 F도 알고 G도 알잖아요. 근데 H2를 구해달래요. X에 뭘 넣을지 나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 H 모르겠지만 여기에 2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 덩어리 자리에. 얘가 2가 들어갔을 때 X가 뭔지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때 X는 결정되겠죠. 어떻게. 자, 다시 H2가 궁금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요건 거야, 모양이. 그래서 여기 자리에 2가 들어간 거지. 됐어요? 그럼 GX가 2가 되는 상황은 요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럼 X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들어가는 상황이네. 그래서 양변에 X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은 이렇게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은 게 요 모양이 된 거야. 그럼 얘가 요렇게 되는 거야. X 자리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은 게 요런 형태가 된다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 덩어리. 덩어리로 볼 수 있느냐. 덩어리로 보는 거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하나 더 볼까? 덩어리로 돼 있는 거. 17번입니다. 덩어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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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할게. 합성함수인데요. 선생님 F도 알고 G도 아는걸요? 그럼 저희 합성할래요. G를 F에다 넣읍시다. 어차피 FGX인데. 근데 생각만 해도 끔찍해. 왜 끔찍한 줄 아니? 얘를 엿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 몇 차가 돼? 4차가 돼요. 오 마이 갓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 어차피 F는 2차니까 얘를 덩어리로 보면 잘 봐. 어떻게 되냐면 GX를 넣는 거야. GX를 그냥 이걸 전체 다 대입하는 이걸 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GX의 관점으로 보는 거야. 잘 봐. F 세모가 0보다 크거나 같대. 맞죠? 근데 fx는 이렇게 생겨요. 세모 제곱 플러스 6 세모 플러스 8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봐도 되잖아. 너무 좋지 않나? 이렇게? 그럼 세모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세모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세모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gx 다시 넣어봐. g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g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대요. 근데 이걸 항상 만족해야 된대. 항상 만족해야 된대. 그럼 gx 이제 넣어봅시다. 이제 넣으면 넘기는 것까지 해놓을게요. 얘 혹은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이걸 항상 만족해야 된대. 항상 만족해야 된대. 항상 만족해야 된대. 질문할게요. 2차 함수죠. 2차 함수죠. 아볼 위볼 둘 다 아볼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 미친 거죠. 얘 이게 끝까지 뻗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존재하지 않아요. 아볼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나? 있지. 또 있지.
어머. 이차 함수가 만나면 된다, 안 된다?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난다. 여기서 딱 튀어나와야 되는 거.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풀어주시면 됩니다. 진짜 좋은 문제입니다. 진짜 좋은 문제입니다. 진짜 좋은 문제입니다. 정리 좀 해드리면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 덩어리 볼 수 있어야 돼요. 덩어리로 못 보면 4차 해야 되고 4차 넣었을 때 우리 풀 수도 없어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갑자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것 때문에 판별식이 쓰입니다. 이거 저랑 오랫동안 공부 같이 하신 분들은 가나다라에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 기억이 나시면 좋고, 기억이 안 나시면 한번 펼쳐보세요. 덩어리 문제 하나 더 봅시다. 16번. 자, 17번 좀 지워놓고 16번을 좀 봅시다. 생긴 건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는데 어려웠습니다. 자, 봅시다.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는 직선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얘들아, 이건 좀 알아놓읍시다. 2차 함수 문제 나오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항상 선대칭이에요. 선대칭. 2차 함수의 특징인데 선대칭 혹은 꼭지점을 찾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여기 판별식만 썼는데요, 선생님. 그 판별식도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잖아요. 마치 여기를 기준으로 만나냐 안 만나냐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2차 함수에서 선대칭이라는 거 기억 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럴 때 x는 0보다 클 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여기랑 여기서 만나고 있네. 친절하게 그래프 그려놨어요. 이때 f 합성 f2x-1은 0에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달래요. 물어봅시다. 얘 몇 차야? 자, 얘 1차죠? 1차가 2차한테 들어갔어요? 2차죠? 2차를 2차한테 넣었어요. 4차죠? 4차 그려서 할 거야?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될까? 4차 뭐였어? 재앙. 4차는 재앙이었잖아. 그래서 얘 뭐했어? 이 재앙을 이 색깔을 뭐 이런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재앙이었단 말이야. 재앙. 그래서 뭐했어? 덩어리 맞지? 마찬가지. 얘 뭐 덩어리 볼 거냐면 재앙이니까 요 덩어리 보자. 괜찮겠어? 그러면 너무 식이 간단해지는 게 f 세모는 빵이라니까요. fx 여기 옆에 그려져 있는데 그럼 얘가 정확하게 뭔지 알아? 몰라. 하지만 얘는 x는 2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맞지? 그럼 잘 봐.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거. 선생님, 세모는 알파 또는 베타입니다. 확실해 이거. 묻자. 그럼 답은 알파 더하기 베타 해서 4인가? 왜냐면 대칭이니까. 그건 절대 안 되죠. 왜? 내가 궁금한 실근은 세모가 아니잖아. x잖아. x까지 다시 돌아가 주셔야 돼요. 그러면 자, 세모가 알파 또는 베타인 거 오케이. 나이스. 세모가 뭐였는데? f 2x-1이 세모였고 얘가 알파 또는 베타인 거야. 나만 놀랐어? 선생님 답이 안 나와요. x까지 가려면 또 잘 봐. 얘는 그러면 또 덩어리로 보는 거야. 요걸 또 세모로 봅시다. 빨간 세모로 봅시다. 그러면 f 세모가 알파 또는 베타 아니겠어? 그러면 잘 봐. 여기가 알파라는 건 함수값이 알파인 x값을 구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세모값? fx 그려져 있잖아. 알파는 여기 몇인지 나도 몰라. 그치만 양수고 얘는 양수고 2보단 작아요. 대충 그립시다. 여기 알파 뭐 이런 식으로 알파 뭐 이런 식으로 괜찮아? 또 베타라는 애도 가져도 된다며 세모가. 그럼 베타라는 애 어딘가에 가지겠죠. 나도 몰라. 베타 이렇게. 선생님 그러면 세모는 알파 또는 베타를 가지는 애는 헛, 둘, 셋, 넷 가져요. 누군지 아니? 몰라. 그럼 나 이렇게 두자. 얘를 알파 1, 얘를 알파 2 이렇게 둘게요. 몰라. 누군지 몰라. 하지만 특징은 대칭이다. 누구에 대해서?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거밖에 몰라요.
또. 베타를 가지는 거 두 개 나오고 걔도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서 베타 1, 베타 2. 하지만 특징은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과가 세모는 알파 1, 알파 2, 베타 1, 베타 2를 가질 수 있다. 근데 나는 아직도 세모를 원하지 않아요. 난 x를 원해요. x는 이걸로 되돌려 주셔야 되고. 그러면 x는 한 방에 갑시다. x는 각각을 1씩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알파 1 플러스 1분의 2, 알파 2 플러스 2, 베타 1 플러스 1입니다. 베타 2 플러스 1 이렇게 되네. 얘네를 다 뭐 하래? 합치래. 아, 그래서 선대칭이 중요한 거구나. 다 합치면 2분의 알파 1, 알파 2, 베타 1, 베타 2 플러스 4예요. 얘 몇이야? 대칭이라며. 4. 얘 4. 결론 2분의 12에서 6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 5만 개. 포인트는 첫 번째 2차 함수 선택칭 볼 수 있니? 두 번째 덩어리 볼 수 있냐? 덩어리 본다는 게 얘들아 사실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치환이랑 똑같은 말이야. 치환이랑 똑같은 말이야 얘들아. 치환하면 되돌려줘야 되잖아. 그 과정을 사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합성함수에서 덩어리 보는 거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들 잘 못해요. 되셨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걱정이 돼서 그래요. 좀 앞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는 14번 한번 볼게요. 14번. 양이 많지만 대충 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무료 강의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제 성격 아시죠? 폭주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유 있는 척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후 10시 17분. 선풍기 소리가 나서 내가 뭘 먹으면서 강의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어서 찜통 더위에 제가 이렇게 선풍기도 끄고 생색내는 건가요? 맞아요. 지금 내 방 온도 30, 안 보여. 사실 온도계가 없어요. 자, 체감 온도 37도 갑니다. 14번입니다. F 줬고 2차 함수고 G 줬습니다. 1차 함수래요. 정확하게 줬고 문제에서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셨을 것 같아요. 자, 아이 선생님, 뭐 요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 뭐 G 뭐 fx-1 정도야. 대입을 하죠. 이렇게 딱 한 거야. 아우, 그럼 전개를 하죠. 전개를 하면 얘는 2차식이 나오고요. 2차 저저 어차피 이렇게 아볼 나올 거니까 아볼을 계속 탁 답 나오면 됩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한번 들어볼래요? 한번 들어볼래 얘들아? 한번 들어봐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F 합성 G라는 애는 뭐냐면 G 간 다음에 F 간 거죠. 맞지? G 간 다음에 F 갔는데 문제에서 그럼 여기서 X에서 Y에서 Z로 갔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동그라미 안 그릴게요. 근데 X 자리에 몇부터 몇 가지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냐면 1부터 5까지의 실수 전체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럼 그때 여기 전체 요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는 여기의 값이 궁금한 거니까 여기의 최대 최소가 궁금한 거잖아. 차근차근 좀 가보면 안 될까? 그래도 되지 않겠니? 차근차근 가볼게요. 잘 봐. G가 1부터 5인데 그러니까 1부터 5까지 G가 먼저 갈 거 아니야. G는 x-1이에요. 너는 x-1 다 알지 않아? x-1 이렇게 생겼잖아. x-1, y는 x-1, 1, 막 1. 근데 1부터 5까지래. 1부터 5까지. 1부터 5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거예요. 내 관심 있는 건 몇부터 몇까지 갔냐고. 해당하는 게 몇부터 몇까지 있냐고. 그럼 얘는 0부터 4까지예요. 0부터 4까지 들어갔을 때 이게 이제 F한테 들어갈 거 아니겠어? 그럼
F는 이차 함수고 아볼이야. 아볼. 여기 X는 몇일 때야? 1일 때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가 0부터 4까지라고 했으니까 0부터 대칭성 0부터 4가 더 멀리 있어요. 그래서 최소값은 1에서 가지고 최대값은 여기서 가지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F 빵이 아니죠. F1이 최소를 가지고요. F1. 왜냐면 여기서 최소를 가지니까. F1. 1 넣으면 2 빼기 4 플러스 8. 6입니다. F4는 32 빼기 16 더하기 8. 24입니다. 그래서 둘을 더해주면 30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라는 의미를 알고 계시면 굳이 대입이라는 과정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 1차 함수 1차 한번 살펴보자.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 2차 살펴보자. 이렇게 해서도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해봤습니다. 괜춘? 괜춘? 괜춘. 괜춘. 자, 여러분들. 합성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여기서 지금 하면 강의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제가 번외편으로 다시 찍을게요. 역함수부터 한번 가봅시다. 합성함수 그래프에 해당하는 문제가 15번, 18번입니다. 이건 좀 잠시 두시고 다음 강으로 다시 찍을게요. 이 두 문제 넘어가셔서 역함수 한번 가봅시다. 역함수. 역함수. 자, 역함수는 너무 중요해요. 중요해요. 화두예요. 잘 나오니까. 역함수의 포인트는 x와 y가 바뀐다 라는 거고 x와 y가 바뀌기 때문에 원함수와 역함수의 관계가 y = x에 대해서 대칭해요. 그런데 일단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선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 존재 조건은 왜 안 써있지?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은 다시 한번 말할게요. y 하나에 x 하나 또 남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줘야 되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 역함수는 절대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역함수는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구할 수 있지만 구하지 않습니다. 역함수를 구해서 푸시는 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뭐 할 거냐면 21번 한번 해볼게요. 21번 보시면 fx랑 gx가 다들 a, b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신있게 1차함수라고 해도 돼요. 얘는 자신있게 1차함수인데 1차함수는 사실 역함수 구하기 되게 쉬워요.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하지 않아요. 절대 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습관 잘못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요렇게 나와 있어요. f 역함수 합성 gx가 3x 플러스 2라고 나와 있고요. 또 g 역함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래요. 얘들아, 역함수는 우리한테 천적이야. 무조건 역함수는 구할 수 없고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역함수를 없애주기 위해선 x와 y의 자리를 바꿔줍니다. 어디에 자리를 바꿔주냐, 여기와 여기 자리를 바꿔주는 거야. 결론, 이거라니까요. 어렵네? 아니? 또 쌤, 이건요? 잘 봐. 얘는 이거잖아. 누가 천적이야? 얘가 천적이죠. 잘 봐. 얘 모양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얘랑 똑같아요. 여기와 여기에 자리를 바꾸는 거야. 그럼 역함수가 없어진다니까요. 어떻게? f 3x 플러스 2는 g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f 역함수 안 구해도 되잖아. 역함수는 없애는 게 포인트라니까요. 요거와 요식을 풀어라. 됐어? 넣으면 화난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3a 3x 플러스 2 플러스 b는 gx bx 플러스 c입니다. 3ax 플러스 2a 플러스 b는 bx 플러스 c입니다. 자, 여기에서 개수만 잘 비교해 주시면 3a는 b, 2a 플러스 b는 c. 식이 2개 나왔는데 문자 3개예요. 그거 여기서 나오겠죠.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2. 요거 3개 연립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계산은 생략할게요. 포인트, 역함수는 구하는 게 아니다. 문자가 복잡해도 주저하지 말고 바꿔라. 얘는 바꾸는데
얘는 못 바꾸면 얘는 바꾸는데 얘는 못 바꾸면 아직도 덩어리 못 본다. 일맥상통한다는 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23번 봅시다. 23번.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F는 역함수를 갖는데요. 그렇구나. 역함수를 갖는데요. 존재한다 라는 말이 나왔죠. 그럼 이걸 보자마자 선생님 F는 1대1 대응입니다. 쓰일지 안 쓰일지는 나도 몰라요. 근데 자꾸 갖는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써본 거죠. 자, 문제에서 hx는 f 2x-1이라고 해놓고선 f 역함수 0은 -3이라고 해놓고선 또 h 역함수 0을 구해달래요. 역함수는 구하는 게 아니다. 역함수는 구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봅시다. 그럼 얘는 f 마3은 빵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 선생님 그럼 얘는 어떡합니까? 바꿀 게 없는데요? 그럼 내가 모르는 거 k라고 둡시다. 그러면 역함수 없어요. hk는 빵 이렇게 됐네. 그러면 요걸 요렇게 넣었을 때 k를 알면 되네. hk는 f2k-1이 빵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2k-1이 몇이다? 마3이다. k는 마1이다. 답은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21번을 여차저차해서 역함수를 구했다고 쳐봐. 구해서 풀었어. 그럼 23번을 못 풀죠. 왜? 식이 안 나왔는데. 근데 풀이 방식 똑같은 거 보이세요? 이렇게 풀려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22번 봅시다. 22번에서 하고 싶은 말은 합성함수와 역함수가 섞이면 분배를 해줄 수 있는데 분배를 해주면서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 왜냐? G 합성 F의 뜻은 F 가고 G 간 건데 그럼 여기가 G 합성 F인데 그 역함수는 요렇게 가는 거고 G 합성 F의 역함수니까 걔는 누구부터 갈 수밖에 없냐면 G부터 만날 수밖에 없다. 순서가 거꾸로 되니까. 그래서 얘는 G부터 만나니까 먼저 만나는 애가 뒤에 가야겠죠. 요렇게. 그러면 봅시다. 얘는 구하라고 한 거 F 합성,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합성, F1. 어허. 원함수랑 역함수 만나면 항등함수. 필요 없다고요. 는나 많아 똑같으니까. 그러면 G 역함수 F1. F1은 마1. 역함수 또 구하고 있어? 아니, 얘는 K 하시면. GK는 마1. 그러면 마1이 나올 수 있게. 암산이 안 돼. 자, 이렇게. 그럼 K는 어렵다. 2. 답은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넘어가 봅시다. 역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한번 볼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길다 강의가. 그렇지만 저는 꿋꿋이 할 겁니다. 알지? 꿋꿋이 할 겁니다. 자, 종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좀 자세히 한번 해봅시다. 자, 나도 한번 써보겠어. 모는 종이. 자, 가봅시다. 얘들아, 원함수가 y =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원래 함수, 원함수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는 역함수가 존재한대. 다시 말해서 1대1 대응이래. 자,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이라는 말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돼요. 그리고 얘의 역함수를 y = f 역함수 x라고 우리는 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원함수와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x, y의 자리가 바뀌는 거니까 y = x에 대해서 대칭이 됩니다. 인정? 인정. 그러면 y = x라는 애가 이렇게 한번 잘 그려볼게요. y = x. 장난 아니지? 자, 이렇게 돼 있고 원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y = fx. 계속 증가하게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y = x에 대해서 대칭해야 되니까 접어야지. 접으면 이런 식으로 생길 거예요. 이게 y = f 역함수 x.
여기서 맨날 묻는 게 뭐냐면 여기와 여기에 교점이 생긴다. 교점에 대한 얘기가 항상 시험에 나왔고 교점이 어디 위에 생기냐? y 콜 x 위에 생긴다 라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맞지? 근데 우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거예요. 왜냐면 6월 모의평가에 나왔기 때문에. 봐봐. 선생님 그러면 항상 그렇습니까? 항상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y 콜 x 위에 생깁니까? 이렇게 나뭇잎 모양에서 여기 생기는 거 인정. 근데 항상 그래? 그렇지 않아요. 잘 봐. 우리 유리함수 기본꼴 y는 x분의 1 같은 거 그려볼게요. y는 x분의 1. 얘는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냐면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맞지?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러면 이게 원함수인데 y는 x분의 1이 원함수인데 역함수는 y 콜 x에 대해서 접을 거 아니야. 그럼 그대로 아니야? 그러면 자 교점이 원함수와 역함수가 그대로니까 교점이 물론 여기서도 생기지만 어디에도 생기냐면 요런 데도 생겨요. 다 생겨. 모든 점이 교점. 모든 점이 교점인 거야. 헉! 문제가 생긴 거야.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y 콜 x 위에 생긴다고 했는데 맞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닌 거래. 그러면 공부해야죠. 공부해야지. 자, 정리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y 콜 fx와 y 콜 f 역함수 x 사이의 교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미 공부하신 분들도 겸손하게 첫 번째 가장 쉬운 부분부터 y 콜 x 위에 생기는 경우는 그런 교점은 찾기가 너무 쉬워요. 자, 원래 얘랑 얘의 교점이니까 연립을 하고 싶거든. 근데 연립을 할 때 내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얘는 구하지 말라며. 그럼 어떻게 연립을 해? 근데 y 콜 x 위에 있으니까 선생님 얘랑 얘랑 연립하나 얘랑 얘랑 연립하나 얘랑 얘랑 연립하나 얘랑 똑같네. 이렇게 연립하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fx는 x를 만족하는 얘를 푸시면 교점이 나와요. x좌표가 나오고 x좌표 만약에 1 나왔으면 걔는 1,1 지나요. y 콜 x 위에 있으니까. 이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얘죠. y 콜 x 위에 생기지 않는 거야. 그런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고. 존재할 수 있다고. 꼭 아셔야 돼요. 존재할 수 있다고. 봐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어떤 원함수가 있어. 원함수가 이렇게 갑시다. y 콜 fx가 있어. 근데 y 콜 x 위에 생기지 않은 교점이 생긴 거야. 그 교점을 a, b라고 해볼게요. 근데 y 콜 x 위에 있지 않다고 했으니까 a랑 b는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는 a, b를 지나야 되니까 b는 f, a를 만족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누구와 누구의 교점이냐면 y 콜 fx와 y 콜 역함수 x의 교점이야. 그럼 이 함수 자체도 a, b를 지나야 되니까 대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얘는 b는 f 역함수 a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역함수 못 구한다며. 그럼 원함수로 돌려주자고. 그럼 얘는 a는 f, b를 만나요. 만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나요. 그러면 f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얘는 a, b도 지나야 되고 뭐도 지나야 되냐면 b, a도 지나야 돼. 얘네들은 세트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만 원함수와 역함수가 y 콜 x 위에 있지 않은 점에서 만날 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1,3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1,3 요런 점을 지난다고 쳐봐. y 콜 fx가. 근데 요 점이 역함수와의 교점이 되려면 얘는 이 fx라는 누구도 지나고 있어야 되냐면 3,1이라는 애도 지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요렇게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을 때 원함수도 여기 있었고 원래 여기 있었어. 근데 대칭을 시켜도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얘가 생긴다고. 맞아?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얘도 넘어가니까 얘도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둘은 세트예요. 이 관점으로 봐도 되고 요 관점으로 봐도 되고. 둘은 세트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이런 상황이면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얘는 감수함수예요. 왜 감수함수냐? 잘 봐. a, b와 b, a를 지나면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잖아요. b-a분의 a-b입니다. 걔가 마이너스 1이에요. 다시 말해서 얘네 둘 사이의 평균 변화율은 마이너스 1이에요. 평균 변화율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좀 어려운 얘기 할게요.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서 순간 변화율이
다시 말해서 미분 계수가 마이너스 1인 점이 무조건 하나는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어딘가에 마이너스 1인 거 있어야 돼. 그럼 얘 이렇게 지나는 거야. 그럼 얘는 0보다 크니 작니? 작아.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 한 점에서 감소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 근데 얘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된다며? 왜? 1대1 대응이니까. 그래서 얘는 언제나 감소 함수입니다. y 콜 x 위가 아닌 점에서 교점이 생기는 경우는 감소 함수일 때만, 반대로 얘기해서 증가 함수일 때는 y 콜 x에서만 생길 수밖에 없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이거 꼭 알아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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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캡처하셔서 지금, 아니면 뭐 사진 찍으셔서 필기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면 나 고득점 노리고 나 완벽해. 6월 평가원 29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한번. 좋아요. 자, 수능 완성으로 돌아가 봅시다. 25번 가볼게요. 25번. 저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문제를 후두루 택택 푼 거야. 후두루 택택 뜨라라라. 자, 한 번만 정리할게요. 방금 한 얘기.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두 가지로 포인트를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y 콜 x 위에 생기는 경우. 두 번째, y 콜 x 위에 생기지 않는 경우. y 콜 x 위에 생기는 경우는 fx와 x 사이에 열림만 하면 끝난다. y 콜 x 위에 생기지 않는 경우는 a, b라는 점에서 교점이 생긴다면 항상 얘는 b, a도 지나야 되고 얘네 둘은 세트가 될 수밖에 없다. 플러스 감소함수에서만 이런 상황 생긴다. 까지 정리가 되셔야 되고, 보시면 25번 f라는 애의 역함수를 g라고 하겠대요. 근데 얘네 둘이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래요. 교점이잖아.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잖아요. 보자마자 그냥 y는 x와 교점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y 쿨 x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게 이제 염두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얘가 잘 봐라. 아볼이죠. 선생님 얘는 1대1 대응이 아닌데요? 근데 어떻게 역함수를 가지죠? 그래서 요런 제한 조건 준 거야. 자르라고. 아, 여기 x는 3이고 얘는 오른쪽만 보래. 다시 말해서 요렇게 생긴 거예요. 얘 증가함수입니다. 질문. 원함수가 증가함수면 역함수와의 교점은 무조건 y 콜 x 위. 그래서 얘가 fx는 x와의 교점만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푸는 거다. 까지. 그래서 3, 4 해서 3,3이랑 4,4 해서 루트 2 암산했어요. 요걸 읽고 풀었느냐 이거지. 요걸 읽고 푸셔야 돼요. 이걸 읽고 풀지 않으면 낚입니다. 올해 평가원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27번도 한번 볼까요? 27번 fx 정확하게 줬는데 이제 1을 기준으로 함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fx 제곱은 뭐래요? 설마 대입? 그래, 대입까지 뭐 어떻게 후드로 빽빽 할 건데 역함수 구할 거야? 그러지 말아야지. 자, 그럼 얘를 보고 방정식이잖아. 방정식의 기본은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를 하려고 딱 봤더니 묶인다. fx로 묶인다. 좌변으로 넘겼다고 칠게요. 그럼 fx 마이너스 f 역함수 x는 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fx가 0이거나 fx가 f 역함수 x이거나. 됐어? 그럼 fx가 0인 거는 위의 식에서 0이 될 수도 있고 밑의 식에서 0이 될 수도 있어요. 둘 다 확인해 보셔야 돼요. 위의 식에서 0이 되는 거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또 밑에 식에서 0이 되는 거 x가 마이너스 9일 때. 안 됩니다. 왜? 범위. 맞죠? 그래프로 확인하셔도 좋아요. 1을 기준으로 좌측은 2x 플러스 3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여기 3을 지나게, 그리고 우측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면 얘는 0을 만족하는 게 1의 왼쪽에서만 나오고 그게 식을 대입해서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3밖에 나올 수가 없다. 얘가 이제 문제지. 얘 구할 거야? 아니. 근데 이게 딱 모양이 원함수 역함수가 같을 때야. 교점이네.
질문. y = x 위 생기는 거 맞니? 네. y 증가함수.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야. 1, 2가 생길 거야. 다시 말해서 는 x를 만족시키는 거. 얘랑 얘 찾아야 된다고. 여기서 나오는 게 x는 마3, x는 9 해서 하나, 둘, 세 개를 더해주시면 답은 1번입니다. 별표, 별표, 별표. 얘도 가나다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완전 똑같은 문제 있어요, 가나다랑. 펴보세요. 펴보세요. 자, 저의 계획은 함수를 다 끝내는 건데 끊어갈게요, 여러분들. 유리모리와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2-2강으로 좀 넘기겠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발. 쓰고